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첫째 주 마지막 수업 되겠습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우리 살인죄에서 배웠는데, 살인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는데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법은 반복 학습이에요. 기본서를 잡고 기출 문제를 풀고 이 정도 딱 마치면 여러분은 공무원 시험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잘 믿고 한다면 합격선에 들 수 있다고 봅니다. 90점 이상 목표로 기본소와 기출 문제를 보면 뭐 95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철저하게 기본을 잡고 공부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보 볼게요. 우리 살인죄의 간접정보는 앞 시간에 배웠죠. 살인죄의 간접정보 시간에 그 얘기했죠. 유아나 정신병자를 이용해서 죽게끔 만드는 거. 이거를 간접정범이라 합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이런 경우죠. 7살 된 아들, 3살 된 아들에게, 아들 을과 병에게, 어,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아들 을과 병에게 함께 죽자 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아들들만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7살, 3살 된 아이들은 뭘 압니까? 불과 병에게 아빠가 얘들아 우리 엄마 만나러 가자. 엄마가 천국의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갈래? 아니면 강에 뛰어내릴 때 얘들아 엄마가 영궁에 있는데 함께 영궁에 갈래? 하고 이 아이들 데리고 이 아이들을 설득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을 죽이고 싶었는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죽게끔 만든 거죠. 이거를 자살 관여, 자살 교사, 자살 관여하는 자살 교사나 자살 방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아이들을 통해서 피를 묻히는 것. 간접적인 정범. 어떤 직접 있고 내가 직접 죽인 거는 을과 병을 직접 죽인 거는 직접 정범이라고 바로 내가 안 죽이고 이 아이들을 거쳐서 죽게끔 만드는 거를 간접정보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화살표로 내가 직접 죽인 건 직접정보, 이 아이를 통해서 죽게 하는 것 간접정보 이렇게 화살표로 기억하면 쉽겠죠. 자살 방조의 관여 한번 볼게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다 자, 이런 말 많이 하죠. 살고 싶지 않다. 또 같이 죽자. 많이 하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줬어요. 야, 야, 피고인 나 기름 사와. 구체적인 말 했단 말이에요. 그래? 피고인이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줬어요.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자살 관여, 휘발유를 줬으니까 자살 관여, 자살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휘발유를 사다 준다는 거는 이건 아니겠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휘발유를 한 병 사다 주었기 때문에 자살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자, 하지만 자살 방조죄를 부정하는 판례가 있죠. 볼게요.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내 게시판에 청산령, 이 청산령이라는 건 뭐냐면 청산 가루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지 있잖아요, 반지. 반지를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든 다음에 빛이 안 나요. 청산 가루를 뿌린 물에 반지를 넣습니다. 넣고 꺼내면 모든 녹이나 더러운 게 깨끗이 식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지를 꺼내면 빛이 나죠. 그만큼 독한 게 청산가루예요. 이 청산염은 한번 먹으면 이게 타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 광고를 하였으나, 그러니까 카페 게시판에다가 내가 청산가리를 판다 하고 했으나 이 죽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너 거짓말인 거 알아. 난 너한테 안 갈 거야 하고 안 사고 다른 경로를 통해 을에게 청산염을 탔어요. 그러면 허위 광고한 이 친구에게 자살 방조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시기 어떨 것 같아요? 자살 방조죄가 성립할까요? 자살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까지 자살 방지로 본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허위 광고는 처벌할 수 있겠지만 기타 죽었다는 건 아니죠. 그죠? 청산염 가루하고 해당 없는데, 그래서 이 청산염 가루를 판매한 자는 또 처벌돼야 되겠죠. 두 번째,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가 휘발유를 껴안고 찾아와 휘발유를 막 붓고 찾아와 분신 자살하겠다. 그러니 나하고 헤어질래 살래? 나 죽어버릴 거야. 헤어지고 살래. 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라이터를 건네줬어요. 라이터를. 그래서 열받으니까 이 남자가 라이터를 불을 붙여서 죽었어요. 실제 자살하거나 몸에 불을 붙이는 행동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자, 휘발유를 죽으라고 찾아준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판례 보면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 그거는 처벌이 됐죠. 그죠? 휘발유를 사다 주었는데 뿌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살 방지가 성립되죠. 휘발유를 뿌려줬는데. 근데 휘발유를 사다 준 게 아니라, 그래, 마음대로 해. 라이터만 줘, 라이터. 휘발유는 아니고 위험한 물건 아니죠, 라이터. 건네줬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은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그 여자는 장난친 줄 알았다. 그 여자분은 이렇게 불까지 붙일 줄 몰랐고 단지 겁만 줄 줄 알았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고 라이터를 줬는데 정말로 불을 붙이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고 장난친 줄 알았다. 휘발유를 뿌리면 방조가 되고 휘발유가 아니고 라이터를 건넸다. 그러면 방조죄가 안 된다. 그래서 라이터냐 휘발유냐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올 때 또 틀리는 분도 있어요. 자, 위계, 위계란 거는 상대방을 계략을 써서 속이는 것. 위력, 위력적인 힘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볼게요. 253조죠. 이거는 253조. 252조는 자살 관여, 방조 관여 이런 경우에 252조가 들어갔고 253조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겁을 줘, 속여, 뭔가 문제가 있죠. 상대방을 속이고 겁을 주는 거 문제가 있죠, 그죠? 위계, 위력으로 힘으로써 촉탁 승낙하게 한 경우는 하거나 자살을 하게 한 경우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50조 살인,
전속살인죄에 의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합당하죠, 그죠? 상대방에 겁을 주고 무섭게 해서 죽이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위계나 유력에 의한 살인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글을 보면, 판례를 보면 위계를 썼냐 유력 썼냐, 이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또 무섭게 해서 죽게 만들기 때문에 살인죄로 봐야 된다. 여러분도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으면서, 자기 자신은 죽을 마음이 없으면서 함께 자살하자고, 함께 죽자, 동사, 함께 죽자. 자, 함께 죽자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그러면 죽을 생각이 없는 거죠. 속이는 거죠. 기망, 기억을 망가뜨린다. 즉, 속인다. 상대방을 속여서 죽게 만드는 것. 살인죄죠. 살인죄.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250조의 보통살인, 존속살인죄로 처벌한다. 같은 얘기죠. 그러나 자신도 진짜로 죽을 생각으로, 그래, 인생 뭐 별거 있나? 함께 죽자 하고 함께 죽으려고 정말로 했다면, 그러다가 자신만 살아났다면 자살 관여, 이 죽음에 관여한 거죠. 자살 관여죄가 성립한다. 이건 이해되죠? 커피에 독약을 타서 죽이려고, 살인죄죠. 상대방을 기망하여 살해하면 보통 살인죄가 성립하겠죠. 자, 정리합니다.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250조의 보통 살인죄, 존속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에 대한 예비 음모. 자, 살인 예비 음모는 다 사람 목숨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 처벌된다고 그랬죠. 그죠? 살인 예비 음모는 첫 시간에 다 처벌된다. 살인에 대한 예비 음모죄 255조, 250조 보통살인, 존속살인, 253조 위계, 유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죄를 범할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죄질이 안 좋으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살인을 예비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예비죄를 인정한 판례를 볼까요?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자, 갑이 을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죄죠 벌써. 살해하기 위하여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벌써. 병과 정을 고용했어요. 병과 정을 고용해서 죽이도록, 고용,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했다. 돈은 아직 안 줬는데, 그래, 죽이면 나 돈 2억을 줄게 약속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실행의 착수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살인 예비죄가 성립을 한 겁니다. 살해와 고용과 약속, 살인 예비죄입니다. 살해하기 위해 고용하고 약속했다. 이거는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다. 살해하기 위해서 고용했다.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시간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볼게요. 상해와 폭행. 자, 상해란 거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죠. 폭행은 다치지 않았지만 폭력을 가한 거죠. 자, 상해죄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 신체에 대한 공격. 자, 상해죄는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이고,
보호 정도는 침해범이다. 몸을 다치게 하는 범죄다. 침해범. 폭행죄의 보호 법익은 신체의 완전성이며, 자, 폭행은 완전성, 있는 그대로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 정도는 되게 구체적이지 않죠. 폭행은 좀 포괄적이죠. 막 무섭게 하고 사람 앞에 이렇게 화분을 들여다 깨고, 어떤 사람들은 칼로 자기 몸을 막 피를 내죠. 폭행이죠. 상대방이 나를 보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 폭행입니다. 그래서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이며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다치게 해버렸잖아요. 피가 나게 한다든지 다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침해, 피부에 대한 침해, 신체에 대한 침해범입니다. 그래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은 상해는 침해, 폭행은 신체 완성적인 추상적 위험성, 위험성만 가지고도 처리한다. 위험성. 그래서 폭행범은 위험범, 상해죄는 침해범 이렇게 꼭 구별해야 됩니다. 상해죄 그러면 침해범, 폭행죄 그러면 위험범 구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해죄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해죄고, 상처가 나려고 만들었는데 실패한 경우 처벌합니다. 그냥 예비만 한 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다치게 할 거야 하고 마음만 먹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예비 동작으로 하고 있어. 이거를 처벌한 거는 너무 포괄적이죠. 그죠? 따라서 상해죄는 상해죄는 미수는 처벌하고 예비는 처벌해야 된다. 상해죄 보면은 좀 더 강하게 처벌한 건 존속, 부모님을 돌아가게 하시면 다치게 하면 책임이 무겁고, 처벌 더 무거운 신분범 중에 더 무겁게 처벌을 붙인다.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신분범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처벌을 더 무겁게 한다. 인정 신분범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상해죄는 상해죄인데 상습적이다. 상습적 부모 책임은 무겁죠. 책임 가중이죠. 상해죄는 상해죄인데 특수다. 특수. 자, 한마디로 존속이나 상습이나 특수는 특상품이라죠. 특상품. 특상품은 가장 한 단계 위다 이거죠. 특수상해, 상품, 특상품, 상습상해, 존속상해 이런 거는 한 단계 처벌명이 무겁다. 따라서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만 처벌하고 예비죄는 처벌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상해죄나 존속상해나 상습이나 특수나 미수는 다 처벌한다. 그 다음에 중상해. 중상해란 거는 내가 가볍게 때렸는데 크게 다쳤다. 가볍게 때리려고 그랬는데 부모가 크게 다쳤다. 즉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은 이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부모가 다쳤다. 부모가 다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중 처벌되는 범죄다. 따라서 무거운 처벌이 붙는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원래 부진정이라는 뜻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뭐냐면 내가 을에 대해서 고의를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갑을 내가 때리려고 고의를 했는데 잘못되어서 과실로 고의로 시작됐는데 잘못돼서 과실로 부모가 돌아가셨다. 전혀 다른
부모가 돌아가셨다. 고의와 과실이 포함된 거를 진정 깨끗하지 않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이 붙은 결과적 가중법이다. 그러면 부진적 의미도 답이 나오죠. 처벌이 무겁게 된다 그러죠. 부진정은. 그래서 고의와 과실이 포함된 신분법이다. 인정, 부진정, 부진정은 처벌이 무겁게 붙인다. 그 다음에 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필요한 결과법이다. 상해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표시할 게 별표. 상해죄는 결과잖아요, 결과. 결과가 피부가 찢어졌다. 피가 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나거나 피부가 찢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상해죄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상해죄가 나오면 과가 나옵니다. 과가 두 개 나와요. 과실범, 고의와 과실이 포함된 과실범, 결과적 과실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런 과자가 두 개다. 상해죄는 과실범과 인과관계 두 가지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폭행죄. 폭행죄는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폭행죄는 그냥 광범위하고 위헌범이라고 그랬죠. 상해죄는 침해범, 폭행죄는 추상적인 위헌범.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든 예비든 처벌하지 않고요. 전속 폭행은 폭행인데 부모를 폭행하는 것. 폭행은 폭행인데 특수 폭행이다. 폭행은 폭행인데 상습적으로 했다. 역시 앞에 상해죄와는 같아요. 전속이나 특수나 상습은 처벌이 무겁죠. 처벌이 무거운데 따라서 처벌이 무거운 대로 처벌하되 폭행 자체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미수도 없고 예비도 없다. 폭행 예비에 대한 처벌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속, 특수, 상습, 미수나 예비 처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폭행을 고의로 했는데 다쳤다. 내가 단순하게 폭행만 위헌범하려고 했는데 결과범인 치상죄가 나왔다. 결과범. 이런 경우에는 폭행치상죄다 합니다. 폭행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어버렸다. 폭행치상죄, 즉 고의를 폭행으로 했는데 다쳤다. 과실이 붙었다. 폭행에 고의로 했는데 죽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를 고의와 과실이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어, 과실을 목적으로 공격했는데 과실을 목적으로 아니, 고의를 목적으로 했는데 과실의 결과가 나왔다. 자, 고의와 과실이 있는 거를 뭐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이라고 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 폭행을 했는데 폭행을 했는데 다쳤다. 폭행을 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가중에 처벌이 되죠. 근데 폭행 과실 치상죄는 결과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되겠죠. 폭행과 폭행에 대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치상이기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되겠죠. 그래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다쳤어. 그 고의만 있는 거죠.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고의적인 결과적 가중범. 하지만 폭행의 고의로 했는데 과실,
과실, 인과관계 과실, 고의와 과실이 있으면 폭행, 과실, 치상,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 폭행, 과실, 치사, 폭행, 과실, 치사. 그러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이 되겠죠. 그 역시 미수와 예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결과적 가중법이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별하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폭행치사와 치상과 폭행치사와 폭행과실치상과 폭행과실치사는 구별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그 죄명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하나하나 어, 구별하고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형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이해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되게 형법이 어렵지 않다. 공식처럼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